고위공직자들이 자기 업무와 관련 있는 주식을 갖고 있다면 어떨까요? 내부 정보로 큰 돈을 벌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겠죠?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주식 백지 신탁제가 도입됐지만 운영에 허점이 많다는 YTN의 단독 보도 이후 위반자에 대한 징계 기준이 14년 만에 생기게 됐는데요. 시청자가 직접 찾는 내가 궁금한 뉴스. 오늘은 김민주 시민 리포터가 이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갖고 있으면 심사를 받고 직접 매각하거나 금융회사에 맡겨 처분해야 합니다. 주식 백지 신탁제도인데 하지만 YTN 조사 결과 심사 대상의 절반 이상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6월 25일 주식 백지 신탁 심사 대상 국회의원 절반이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YTN 단독 보도가 방송됐습니다. 전 이 뉴스를 통해 주식 백지 신탁제라는 말을 처음 들었고 왜 생겨난 제도인지 호기심이 생겼는데요. 고위공직자 청문회의 단골 손님 주식 백지 신탁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 내가 궁금한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국가공무원들은 업무 성격상 각종 정책에 대한 정보를 늘 가까이서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부 정보를 자기 재산을 늘리는 데 부당하게 이용하는 공무원도 종종 있는데요. 주식 백지 신탁제는 바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생긴 거라고 하네요.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주식을 3천만 원어치 이상 갖고 있으면 의무적으로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기 것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들이 갖고 있는 것도 대상이 되고요. 고위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금융 분야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해당됩니다. 대상자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 된 날로부터 한 달 안에 팔거나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는 겁니다. 이 심사는 주식 백지 신탁 심사위원회가 하는데요. 주식 관련 정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심사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으면 주식을 갖고 있을 수 있고 거래도 할 수 있고요. 관련 있다고 결론 나면 백지 신탁을 해야 합니다. 백지 신탁은 말 그대로 조건 없이 맡기는 거죠. 내 것이라도 그 일을 하는 동안은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최대 벌금 1,000만 원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제도가 만들어진 지 14년이 됐지만 허점투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본인이 직접 주식을 팔지 못하면 금융기관에 맡겨 60일 안에 팔도록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팔리지 않으면 그대로 보관해도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고요. 또 각계 인재들이 공직에 진출하는데 이 제도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업인이 고위공직자로 추천을 받아도 제도 특성상 자기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잘 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거죠. 공직자의 부적절한 재산 증식을 막는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사실 이 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한 적이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기왕 있는 제도는 우리 실상에 맞게 보완해야겠죠. 이보다는 청렴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공직자 한 명 한 명의 마음가짐이 제도의 힘보다 훨씬 강하지 않을까요? 내가 궁금한 뉴스 지금까지 시민 리포터 김민주였습니다.